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On the Danger of Stochastic Errors, Can Rosy Model be too big? 이라는 논문으로 AI 윤리를 다루는 논문으로서 아마 많은 연구자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AI 윤리 논문일 것입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다음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제가 발표 준비를 할 때 최대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 더 일정 부분의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 일단 먼저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질문으로 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랭귀지 모델은 정말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에 아주 강한 연구 경향성이 그 NLP 쪽에서는 계속해서 모델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 경향성이 정말 괜찮은 방식인가? 그러한 연구 경향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나라는 것을 검토하고 또한 실제로 더 큰 랭귀지 모델이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줄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연구 방향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은 AI 연구윤리의 출발점이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쯤에 한 기사가 나옵니다. 구글의 AI 연구자가 해고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구글의 불리한 연구를 하다가 그걸 연구를 발표하려고 하니까 구글에서 해고를 시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이 바로 그 해고의 시발점이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입니다. 물론 이 당시 구글에서는 그 논문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뭐 다른 연구를 충분히 참조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해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해고가 있고 나서 구글 내부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해고된 연구자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또한 이분도 이 이후 구글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AI 윤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대규모 사전 학습 모델의 다양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논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리소스로 인한 환경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음으로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리소스를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어, 경제적 격차를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에 다양한 바이어스가 포함되어 있고 모델은 이 바이어스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은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확률론적으로 추론을 하는 모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급증하는 환경 비용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겨우 2018년에 엘모가 약 한 100만
9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졌다면 2022년에 나온 엔비디아의 메가트론 튜링 NLG 같은 경우는 그거에 약 10,000배 가까운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그 논문에서는 버트 모델을 학습하는데 총 248톤 정도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횡단 비행기가 소모하는 탄소 배출량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우리 최근에는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대부분의 클라우드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그 번역에서 블루스코어 0.1을 올리는데 0.15 밀리언 달러의 컴퓨팅 머니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효율적인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는 제한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문제점으로 대규모 영어 모델을 학습하고 사용하는 건 주로 영어권 국가들인데 이렇게 학습되는 데 사용되는 환경적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거는 이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저개발 국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특정한 모델이 뿜는 CO2 배출량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일반적인 전 세계 평균적인 인간이 약 11,000톤의 11,000 정도의 CO2를 1년에 배출을 하는데 트랜스포머 모델 하나는 그거에 약 한 60배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GPT-3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날 정도로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델들이 정말 효과적인 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데이터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점점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오른쪽 표와 같이 버트에서는 16기가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2021년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 거기에 한 약 60배가 넘는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고 아마 최근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는 1테라가 넘는 모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서 모델은 고정과 스테레오 타입과 젠더, 인종, 종교, 장애와 관련된 경멸적인 연관성을 학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 이렇게 데이터 양은 폭증했지만 다양성은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의 지배적인 관점을 크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학습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 우월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노인차별주의자 등의 관점이 과대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다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디로부터 수집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인터넷 접근성 자체도 불공평합니다. 특히 선진국의 젊은 사람의 목소리가 과대 반영이 되는데요. 특히 GPT-2에서는 레딧이나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데이터가 수집되었는데 레딧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약 한 20대 인구가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피디아는 약 한 90%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이게 남성이 작성한 데이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라고 하면 당연히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공평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렇게 특정한 인구층의 목소리가 과대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딧, 뭐 트위터나 위키피디아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소수자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로 작동을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들은 오히려 소수자의 목소리들을 더욱 희석시키고 그러니까 지배적인 관점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 양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보다는 조금 데이터 양이 더 적더라도 더 세심하게 데이터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약화시키는 소셜 무브먼트적인 특성이 언어 모델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게 다양성이 반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는 바이어스가 그대로 랭귀지 모델 학습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스테레오타입이나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랭귀지 모델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버트 같은 경우는 장애를 더욱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총기 폭력이나 노숙자, 약물 중독이 정신병이라는 것과 관련될 때 더욱 과대 반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GPT-3에서는 분명히 프롬프트 러닝을 할 때 그러니까 토시 디텍션에서 그 독성이 해악이 없는 문장을 집어넣었는데 출력되는 결과물은 이 톡식 스코어가 높은 문장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트나 GPT-3 같은 랭귀지 모델들이 그러니까 주류의 관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랭귀지 모델을 검사하는 기술들이 그냥 오토매틱한 시스템이라서 이걸 믿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이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바이어스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선 바이어스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랭귀지 모델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없고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위의 예시처럼 GPT-3에서 특정한 문장을 생성했는데 뭐 어떤 특정한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소설을 집필을 했는데 과연 그 소설이 정말 적절한 내용인지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적절한 대답인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 때 데이터를 더 잘 선별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러한 랭귀지 모델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Feeding AI systems on words beauty 이 문장을 보시면 beauty, ugliness, cruelty 등이 AI 시스템에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하게 AI가 좋은 것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어글리니스랑 뭐 크루얼티 같은 걸 잘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적을 하는 게 여기서는 스토캐스틱 패럿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적이 되는데 스토캐스틱 패럿이라는 것은 확률론적인 앵무새라고 해서 그 랭귀지 모델이 그 문장이나 그 상황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용을 결과물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확률론적으로 이 단어 다음에는 이 단어가 와야 되니까 이러한 문장을 생성했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트렌드는 대규모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활용해서 그 NLU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버트의 태스크는 모두 언어 이해나 추론 태스크이고요. 또한 랭귀지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는 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그 단순하게 텍스트 형식만 띄고 거기서 그 텍스트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당하지 않은 통계적 관계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랭귀지 모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랭귀지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생성 모델의 결과물에 집중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랭귀지 모델의 결과물이 일관성 있는 결과물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라고 하면 상호작용이나 맥락 속에서 그 일관성을 파악하게 되고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상호작용이나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언어 모델이 지배적인 관점을 받아들여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지배적인 관점을 과대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 바이어스들이 재생산되고 증폭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물은 되게 가치 중립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랭귀지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결과물들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여기 내용의 발표 자료에는 없는데 그 연구에서는 뭐 심리학적인 연구나 그런 거 다양한 사회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랭귀지 모델이나 워드 임베딩이 분류 시스템에 활용이 될 경우에 이러한 바이어스는 특정한 그룹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검색 시스템에서도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잘못된 방향의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GPT-3를 이용해서 음모론자의 인격을 생성을 했고 그 음모론자의 인격을 통해서 채용 시스템에 채용에 대한 글을 올릴 때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채용할 수 있는 방식의 공고문을 올려서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계 번역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당연히 랭귀지 모델은 확률론적인 결과를 뱉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유창합니다. 하지만 결과 자체는 되게 부정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된 예시이긴 한데 2017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팔레스타인인이 페이스북에 좋은 아침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그게 번역될 때 공격하다로 잘못 번역되어서 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언어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문장을 생성할 때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델이 뱉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한 약 1년 전 정도 전에 그 이루다라는 챗봇이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었던 게 이렇게 그 특정한 답변을 유도를 하게 되면 그 실제 학습 데이터에서 있었던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챗봇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랭귀지 모델에 다양한 위험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해서 해결책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추상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한번 보자면, 학습셋을 구축하거나 모델을 만들 때 조금 더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모델에 의한 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생태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전에 환경적인 비용을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기존의 방식처럼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 태스크에 맞게 적절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적용할 때도 그 아까 방금 전에 언급했던 챗봇의 사례처럼 우선 출시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한 후 비즈니스에 적용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는 가치에 민감한 디자인을 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랭귀지 모델이 소수자들에게도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GPT를 통해서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데, GPT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론 시간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이 실시간으로 사용하기에는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라지 모델들을 소수자들에게도 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언급했던 대규모 언어 모델의 문제점과 에 대해서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환경에 대한 비용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게 만드는 진입장벽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이어스를 제거를 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기회비용이 생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현재 연구 트렌드는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의 위험성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꾸준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발표에서도 라지 모델에서 어떻게 하면 바이어스를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제가 지금 언어 모델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언어 모델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조금 더 덜
위험을 끼치고 있는 방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